2022년을 열었던 롯데의 이학주 영입 트레이드입니다. 이학주와 삼성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삼성은 이학주의 공개 트레이드를 선언합니다. 이에 영입 1순위로 떠오른 건 역시 유격수가 오랜 시간 문제였던 롯데자이언츠. 수비 하나만큼은 리그 최정상급이었던 딕슨 마차도와의 재계약을 포기한 상태였기에 주전급 유격수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삼성은 어차피 전력에 없던 거나 다름없는 이학주를 주고 지명권의 투수까지 데려온 상황이었죠. 롯데에게 이학주의 영입은 결국 또 다른 성민규의 실패로 남았습니다. 2023 FA 시장에서 유격수 노진혁에게 큰 투자를 하면서 실패를 자인하게 됐죠. 최근 2차 드래프트에서도 내야 자원 둘을 끌어모은 데다 박승욱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입지가 크게 밀린 이학주는 이제 정말 선수 생활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한편 삼성에겐 마이너스가 되기 어렵습니다. 최하늘이 예상만큼 성장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트레이드 메인 칩은 신인 지명권이었어요. 한때 1라운드까지도 기대받았던 서현원을 3라운드에서 뽑았는데 서현원은 3린이로 유명한 만큼 성적만 받쳐주면 팬들 지지는 따라올 겁니다. 최하늘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죠. 첫 트레이드 이후 꼬박 3달이 걸렸습니다. 외국인 듀오 킹엄과 카펜터가 모두 부상 이탈하면서 급하게 선발이 필요했던 한화가 또 약점으로 꼽혀온 외야 자원까지 보강할 목적으로 진행한 트레이드입니다. 이민우는 이미 기아에선 기대치가 바닥났고 이진영도 2017년에 SNS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수로 꼽히진 않았어요. 이 둘의 대가로 기아가 데려온 투수 김도현은 김이환에서 개명한 지 한 달 만에 팀을 옮겼고 2군에서 차근차근 선발 수업을 받다가 8월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한화에게 이 트레이드는 성공으로 가고 있어요. 이민우의 활약은 크지 않지만 이진영이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2023년 400타석 넘게 나와서 WRC 플러스가 108.8, 정은원이 사라진 1번 타자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김도현이 전역 후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윈윈 트레이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해 트레이드들이 이야기거리가 꽤 많네요. FA를 앞둔 박동원은 지속적으로 포수 소화 이닝을 늘리고 싶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키움에서는 철저하게 이지영과 이닝을 반반 나눴었고 포수로서의 가치를 높이려면 당연한 판단이었죠. 한편 기아는 2017년 이후로 타격 승리 기여도 1 이상의 포수가 전무했습니다. 항상 주전 포수를 찾아 헤맸던 기아가 매물로 나온 박동원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상당히 많은 대가를 주고 영입에 성공했어요. 키움이 과거 뒷돈 사건에 연루된 바가 있어서 트레이드 발표 이후에 하루간의 조사 끝에 정식 승인이 났습니다. 기아는 박동원과 단연 계약을 맺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키움에게 준 대가가 사실상 FA 보상 수준에 달했으니 반드시 장기간 주전 포수로 눌러 앉혀야 했죠. 박동원도 빠르게 기아에 스며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당연히 단연 계약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시즌 내내 이야기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고 FA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더니 박동원은 LG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동원이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박동원이 기아의 제안에 대답을 주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아 장정석 단장이 계약 금액의 일부를 자기한테 달라는 식으로 뒷돈 요구를 했다고 하죠. FA급 보상을 쏟아붓고도 단장의 만행으로 박동원을 잃은 기아에겐 크게 실패한 트레이드로 남았습니다. 키움 입장에서는 어차피 FA로 잡기 어려웠을 박동원을 보상금 이상의 금액으로 치환했으며 2라운드 지명권으로는 김동헌이라는 포수를 수확했어요. 첫 해부터 적극적으로 1군에 기용한 보람이 있게 아시안게임 엔트리에 포함되면서 군면제까지 성공했습니다. 김태진도 2023 시즌은 크게 부진했지만 어쨌든 거의 전 포지션을 백업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등 아직 충분히 쓰임새가 있습니다. 키움의 압승으로 평가받는 이 트레이드는 여론이 바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기아가 박동원을 영입하면서 기존 주전급 포수였던 한승택, 김민식 중 한 명은 팀을 떠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개막 10연승을 달리며 우승을 노리던 SSG는 이재원을 필두로 처참한 포수진이 약점이었죠. 이 트레이드로 김민식은 5년 만에 프로 생활을 시작한 SK SSG로 돌아왔어요. 엄밀히 말해 김민식의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허나 김민식과 함께 SSG는 우승 트로피를 따냈으니 이 트레이드는 이미 성공입니다. FA 자격까지 얻어낸 김민식 개인에게도 성공적인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반면 기아는 이 트레이드도 실패로 돌아가는 모양새예요. 김정빈에서 개명한 저투수 김사유는 트레이드 직후 잠시 잘하다가 이젠 기아의 저투수 라인이 너무 탄탄해 이름조차 내밀기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코너 내야 자원 임석진도 1군에서 사라진 지 꽤 지났죠. 이 선수들의 나이가 아주 어린 게 아니라서 트레이드의 평가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등록 선수 상한선에 도달해버린 LG가 투수 김영준을 정식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 내야수 장준원을 KT로 보낸 트레이드였습니다. 사실 LG도 우타 내야 뎁스가 두텁지 않았는데 선수 명단 관리 실패로 보내게 된 거였으니까 LG 팬들의 반응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KT에겐 꼭 필요한 트레이드였습니다. 심우준의 군입 때 김상수의 FA 영입 이전 시점이었고 KT 내야진의 노세화는 이미 이 시점부터 걱정거리였어요. 5월에서 7월까지 2달 정도 쏠쏠했던 장준원이었으나 수비 도중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심우준 입대 이후 주전 유격수 경쟁 후보군이었을 정도로 그 기대치가 적지 않았습니다만 부상에서 복귀한 후엔 공수 모두에서 감을 잃은 모습으로 팬들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LG는 KT로부터 받은 지명권으로 부산고 투수 임정균을 뽑았어요. 1, 2군 모두 공식 등판이 아직 없어서 뚜렷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불펜에 사이드암 자원이 많으면서 좌완 직전감이 없는 SSG, 반대로 불펜 사이드암이 없는 KT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진행된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 직후에는 KT의 압승처럼 흘러갔어요. 2022년에는 이채호가 필승조급 불펜으로 활약한 반면 정성구는 평균 구속 시속 130km 중반대로 충격적인 부진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도가 살짝 바뀔랑 말랑하고 있어요. 23시즌에 이채호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했습니다. 헛스윙률이 크게 줄어들며 타자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성고는 SSG 2군의 드라이브라인 시스템을 거치며 투구 메커니즘을 전면 수정한 이후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공을 뿌리게 됐습니다. 다만 그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간다곤 말 못하죠. 어쨌든 1년이라도 잘 써먹은 KT가 더 이득을 본 트레이드긴 합니다. 이채호의 나이가 2살 더 어리기도 하고요. 다만 150을 던지는 좌완의 희소성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혹여나 정성곤이 터지면 재평가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우를 데려왔는데도 여전히 투수가 부족했던 한화가 수비 하나만큼은 인정받던 이시원을 내주고 또 다른 북일고 출신 선수 류희윤을 영입했습니다. 3연속으로 트레이드에 포함된 KT는 기량이 한계에 도달했다 판단한 류희윤을 내주고 백업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했던 포지션 중견수 자리에 이시원을 데려왔어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트레이드는 사실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2023 시즌을 끝으로 팀에서 방출됐거든요. 그리고 이건 22 시즌 중에 마지막 트레이드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의 열기가 채식지 않은 겨울 차기 시즌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황대인이 생각만큼 크지 못하면서 내야 거포 보강을 희망했던 기아가 1차 지명 출신으로 장타 포텐은 확실하지만 그만큼 약점도 명확한 군필 변우혁을 또다시 이닝을 먹을 선발이 필요했던 하나가 선발로 전향한 한승혁과 더불어 투수 유망주 장지수를 영입한 트레이드였습니다. 트레이드 당시에도 평가가 크게 갈렸어요. 투수 2명이니까 한화가 이득이다, 변우혁이 어리니까 기아가 이득이다 등등 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2023 시즌이 끝난 지금 놓고 보면 한화에게는 확실히 기대 이하이며 기아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선발로 시즌을 시작했던 한승혁은 예상보다 너무 부진, 결국 이태양의 애니콜에 적잖게 기여했고 장지수는 1군 등판은 적었지만 아시아 야구 선수권에 출장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어요. 한편 변우혁은 분명 성적이 수준급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으며 김종국 감독의 선수 기용 비판 파트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타격감이 좋을 때에도 변우혁 대신 황대인이나 김규성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 팬들은 변우혁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우성의 1루 포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 변우혁이 수납당하는 거 아닐지 걱정도 존재해요. 어떻게 됐든 이 트레이드는 여러모로 기아에게 조금 더 웃어주고 있긴 합니다. 오프시즌에 방아쇠를 당긴 기아가 이틀 연속 트레이드를 단행했어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기아 팬들 사이에 본격적으로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박동원이 있는데 왜 또 포수를 데려왔는가? 이거 박동원 계약 실패 대비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길함은 현실로 드러났어요. 박동원을 잡을 거라 생각하고 김민식도 SSG로 보냈는데 협상이 틀어지면서 급하게 포수를 하나 데려온 셈입니다. 기아는 2년 연속으로 2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게 줬어요. 장정석 단장의 만행이 굴린 스노우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요상은 현역 포수 통산 타격 승리 기여도 최하위예요. KBO 역사를 통틀어도 포수 중에 뒤에서 4번째, 한승택, 주요상, 그리고 신인급 포수들로 꾸린 라인업은 전설의 나나랜드를 떠올리게 했고 기아는 23시즌 중반 김태균을 또 트레이드로 데려왔어요. 장정석 단장은 LG 팬들에게 이순철 감독급 그 이상으로 금지어가 돼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받은 지명권으로 키움이 뽑은 선수는 성남고 내야수 이재상으로 24시즌 2% 첫 해니까 아직 이야기할 거리가 아예 없습니다.
2022년은 유독 트레이드 양의 편차가 심했어요. 두산과 NC는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고 삼성과 롯데도 1월에 트레이드가 끝이니까 4팀이나 시즌 중후 트레이드를 삼갔는데 기아는 1년 사이 무려 5건을 성사시켰습니다. 뒤이어서 하나와 KT가 3차례, SSG와 키움이 2차례씩 선수 교환에 뛰어들었어요. LG는 한 건이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트레이드들 역시 당장 내년 이맘때만 돼도 그 평가가 지금과 크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희일비의 스포츠인 야구에서 1년 넘게 기다린 다음 그 결과를 돌아보는 거라면 많이 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